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약장에 놓여 있는 한 알의 약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 그 약, 의사가 처방해준 약,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천천히, 조용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이 쓰러지는 날까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심장외과 의사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수술대에서 수많은 심장을 직접 만져왔습니다. 그 중에는 건강했어야 할 심장들, 약물 때문에 파괴된 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던 심장이 한 가지 약 때문에 서서히 무너진 경우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점은 제가 만난 거의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약이 안전하다고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심장에 해롭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약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은 약장을 확인하고 자신이 복용하지 않는 약이라면 안심하고 영상을 끄실 테니까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똑같이 파괴하는 약이 6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모두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파괴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은퇴한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과음도 하지 않았고, 체중도 적정이었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며, 우체통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씨,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움직임이 편해지고 활동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방된 약은 흔한 약이었습니다. TV 광고로도 익숙한 6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복용하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가정의 약장에 있는 약이었습니다. 윌리엄 씨는 의사 지시대로 매일 2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년 동안 복용했습니다.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었고 무릎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다시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씨의 가슴 안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약은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 박동마다 필요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고, 혈관이 약간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수분을 더 많이 저장했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과부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적응했습니다. 심장은 놀라운 기관입니다. 필요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윌리엄 씨의 심장은 아무도 모르게 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첫 증상은 미미했습니다. 집 앞 진입로를 걸어 올라갈 때 숨이 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피곤해지는 거라고 여겼고 의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펌프 기능이 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심장 조직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밤에 자주 깨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를 2개 베어야 했고 누우면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무게가 얹힌 것처럼 물에 빠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헐떡이며 일어나 앉아야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수면이 파괴되었고 낮에는 극도로 피곤했지만 여전히 심장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심장이 약해져 혈액을 제대로 앞으로 내보내지 못했고 혈액이 폐로 역류하면서 폐에 체액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누울 때마다 중력에 의해 체액이 폐 전체로 퍼졌고 말 그대로 자신의 체액에 익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 약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릎 약이 심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윌리엄 씨는 차고에서 차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를 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를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에서 혈압은 80 이하로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는 78%에 불과했습니다. 폐는 체액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박출량은 25%로 정상 55비 60%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 근육은 커지고 얇아지고 약해지고 흉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아내에게 약 목록을 물었고 관절염 약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약은 심부전을 유발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블랙박스 경고도 붙어 있습니다. 3년이나 복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아내는 분노와 슬픔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의사는 계속 안전하다고만 했어요.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납니다. 의사들은 심장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약을 처방하고 모니터링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윌리엄 씨의 관절염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국소도포제,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등 심장에 무해한 대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처방되고 홍보되는 약이 선택되었고 그 결과 심장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75세인 윌리엄 씨는 중증 심부전으로 하루 7알의 심장약을 먹으며 삽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고 장보기를 할 수 없고 손주들과 놀 수 없습니다. 차고는 텅 비어 있고 삶은 안락의자에 앉아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윌리엄 씨는 매일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무릎 통증은 참았을 텐데.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한 가지 약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노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윌리엄 씨의 약은 미국 40% 가정의 약장에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65세 이상 10명을 알면 그중 4명은 지금 심장이 서서히 파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약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윌리엄 씨의 사례가 7가지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7가지 약, 7가지 파괴 방식, 모두 흔히 처방되는 약들입니다. 윌리엄 씨의 심장 손상을 자세히 본 심장 전문의는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젊을 때는 심장에 여유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 30%만 써도 충분하지만 노인에게는 일상생활만으로도 거의 90%를 사용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약이 심장을 15%만 더 힘들게 해도 105%가 필요해지고 10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즉시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지금 수백만 노인들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로시 씨는 약이 심장 근육 일부를 아예 죽여버리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68세였던 도로시 씨는 혈압이 약간 높았습니다. 104/288. 의사는 약을 처방했고 혈압은 아름답게 내려갔습니다. 도로시 씨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약은 심장 근육의 칼슘 채널을 차단해 수축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장기 복용으로 심장 세포가 죽고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4년 동안 도로시 씨는 아무런 증상 없이 정상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피로가 쌓였고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노화 탓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쓰러졌습니다. 심방세동과 함께 심각한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심박출량 30%, 광범위한 흉터 조직, 약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4년 동안 심장 기능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이식도 불가능합니다. 도로시 씨의 혈압은 생활 습관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14포인트 낮추기 위해
심장을 파괴할 가치는 없었습니다. 이 약들은 모두에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는 치명적입니다. 차이는 모니터링 여부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복용 중인 약이 지금 심장을 손상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위험한 약 7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이 복용 중인 약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제임스 씨 이야기입니다. 76세였던 제임스 씨는 위산역류가 심했습니다. 의사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처방했고 증상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8년 동안 매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장기 복용 시 마그네슘 흡수를 막아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8년 후 제임스 씨는 심방세동에 걸렸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하게 낮았습니다. 원인을 제거했지만 심방세동은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평생 항근고제 복용, 뇌졸중 위험 증가, 모두 위산역류 약 때문에. 역류는 식이요법, 체중 감량, 침대머리 올리기 등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단기용 4차 8주입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진통제, 도로시 혈압약, 제임스 역류약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다른 기전, 모두 흔한 약, 모두 모니터링 부족으로 심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약물 임상시험은 대부분 65, 70세 이상을 배제합니다. 건강한 중년층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노인에게도 처방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여유 능력이 없고 장기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씨 약은 평균 52세에서 테스트, 도로시 씨 약은 48세, 제임스 씨 약은 8주만 테스트. 장기 영향은 수백만 명이 복용한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이제 약 7가지를 공개합니다. 1. NSAIDs,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딩로페낙, 멜록시캄 등. 체액저류, 혈압 상승, 심부전 유발, 블랙박스 경고 있음. 대안, 아세트아미노펜, 국소제, 물리치료. 2. 특정 칼슘 채널 차단제, 딜티아젬, 베라파밀, 심근 수축 약화, 확장성 심근병증. 대안, ACE 억제제, ARB, 티아지드 인요제. 3. 양성자 펌프 억제제,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등. 마그네슘 흡수 차단, 심방세동, 단기용만. 대안, H2 차단제, 식이요법. 4. 티아졸리딘디온 계열 당뇨약, 피오글리타존, 로시글리타존, 체액저류, 심부전. 대안, 메트포르민, GLP-1 작용제, SGLT2 억제제. 5. 3환계 한구울제, 아미트립틸린, 독세핀 등. QT 연장, 부정맥. 대안, SSRI, SNRI. 6. 드로네다론, 심부전 악화, 심부전 환자에게 금기. 7. NSAIDs, 다시 강조. 너무나 흔하고 위험. 과다 복용 시 심장, 뇌졸중, 심부전 위험. 이 7가지는 모두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약장 열어 모든 약 이름을 적고 의사에게 가져가 심장 위험 검토해 주세요. 더 안전한 대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방어적인 의사라면 바꾸세요. 아래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약을 재검토하고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이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혈액검사와 조기경고 징후를 알려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분들,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의사도 실수합니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심장은 소중합니다.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약을 의심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오늘 약을 점검하세요.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구독하세요. 심장을 지키세요. 감사합니다.